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엔 말이죠. 중동전과 관련된 뉴스만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일째 접어드는 중동전은요.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공격을 멈추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이미 전면전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요. 그동안에 이거 이란에서 이 하마스를 부추겨가지고 공격을 개시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럴 가능성 뭐 충분히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역학관계를 볼 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이란은 철저히 부인하고 나섰고요.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공격을 단행한 하마스 그리고 가자 지구에 있는 또 다른 테러 단체 이슬라믹 지하드 여기 수장들과 통화를 해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나오는 얘기는 보면 이번에 이제 이 하마스의 공격으로 인해서 지상군의 작전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요. 지금 이제 전 예비군 동원령 30만 동원령을 이스라엘 군에서는 내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 작전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제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가자 지구에 대한 이 봉쇄 고립 작전을 했는데 이제는 봉쇄 고립 작전 정도가 아니고 아예요 전면 작전으로 이스라엘의 대보복전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지금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미국의 NYTG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현재 이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 봉쇄령과 그다음에 점령 작전 이렇게 이제 지금 이 보복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이스라엘 측에서는 지상군 투입을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제 지상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은요 전면전에 실제적인 실제 양상으로 이제 퍼지는 경우가 되는데 전면전을 단행하면서 지상군을 투입할 경우에는 이 민간인에 대한 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전면적인 지상군 투입에 장애가 되는 요인은 지금요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하마스 쪽에서 지금 이제 인질로 잡아놓고 있는 이 사람들의 생명 즉 인질이 하나의 크다란 변수가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지금 하마스가 잡고 있는 이스라엘 인질은 한 1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자 대신에 이제 하마스 측에서는요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지금 이제 이 팔레스타인 이런 그 팔레스타인이 한 5,200여 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맞교환 가능성까지도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은 전세의 추이로 볼 때 이러한 인질과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중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맞교환 문제는 다루기에는 지금 시기가 상조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요 지금 핵 항모를 급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의사에는 전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지금 이번 사태가 이 북한 김정은한테 주는 이런 파급 영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지금 연구 검토에 돌입하고 있다. 이게 전반적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피해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이스라엘 측 사상자는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이스라엘 측에서는 한 700명 정도가 이스라엘인이 사망이 됐고요. 그리고 2,380여 명 정도가 부상자가 된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요. 팔레스타인들이 493명이 죽었고요. 그리고 부상자가 2,751명에 이른다. 그래서 전부 합치면 한 6,000명 정도의 사상자가 지금 발생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숫자는요. 이 보도 매체마다 그리고 보도 시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저 대충 한 4, 5천 명 정도는 이 사망자를 포함해서 4, 5천 명 정도가 이 사상자가요. 사망자 플러스 부상자가 최소한도 한 4, 5천 명 정도 많으면 한 6천 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운데 이 팔레스타인 난민 행렬이 한 12만 명 정도가 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민 수계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요. 현지에 그러니까 이제 선교 활동을 갖거나 이런 체류하고 있는 이런 분들은 10일 즉 내일부터 서울로 지금 이제
이 철수시킨다. 이런 작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전반적인 지금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야말로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핵심 엑기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먼저요. 지금 이미 제가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계속해서 매일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 기존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자료 화면을 포함해서 지금 새롭게 국내외 언론에 나오고 있는 중요 이 자료 화면도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계속해서 좀 짤막짤막하게 제가 특별한 화면이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화면만 일단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핵심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조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이번 전쟁과 관련해서 제일 큰 직접적인 원인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 이거를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발이라는 거죠. 왜냐? 이스라엘하고요. 만약에 사우디하고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이 이슬람 시아파 이 입지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니파의 종주국인 사우디의 영향이 그만큼 커지니까 시아파의 영향력은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번에 이 하마스 무장 세력이 아주 전격적으로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힘이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속수무치로 당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 바로 지난 수년간에 걸쳤던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기만 작전이 기만 전술이 성공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음을 푹 놓고 있었다 이거예요. 하마스가 이제 설령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가자 지구에 대해서 호혜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데 하마스가 이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해 오겠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이 편안하게 마음을 놓고 있었다는 거죠. 요 기만 전술이 결국 성공했다.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이 정보작전의 실패 그리고 또 아이언돔의 실패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열이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의 실패 그리고 요격 작전의 실패 이것이 아주 뼈아픈 지금 이제 상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요런 점을 지금부터는 핵심적인 내용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도해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 말이죠. 이번에 지상군 이렇게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반격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스라엘 측에서 나오는 걸 보면은 이스라엘 군 대변인이 얘기한 걸 보면은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국민이 7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382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국민이 사는 일은 없고 9.11 테러와 진주만 공습을 하나로 합친 것과 같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조금 전에 여러분께 자료 화면을 보내드렸던 음악축제 행사장 주변에서만 이거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네임 키부츠 지역에서 있은 음악 행사인데요. 여기에서 시신 260가구가 무더기로 발견이 될 정도로 심한 이 상처를 입었다.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만도 사망자가 493명이 발생했고 2751명이 다쳤다. 이렇게 팔레스타인 보건부가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늘도 이스라엘 남부 가자 지구 인근 7, 8군데에서 하마스 대원들하고 교전 중이다. 이렇게 지금 이 외신이 보도하고 있고 그리고요. 이스라엘 연축은요. 가자 지구와 국경 몇몇 지점이 여전히 뚫려 있는 상태다. 하마스 측이 병력과 무기를 추가 투입할 수 있는 상태고 안전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하마스 군사 조직인 알카삼 여단은 성명을 통해서 말이죠. 지금 지금 진행 중에 있는 범죄와 민간인 폭격에 대응해서 지금 이 하마스 측에서는 이스라엘 벤구리온 공항에 로켓을 발사했고요. 아슈켈론을 향해서도 100발을 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N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 중부와 그리고 텔아비브 외곽에서도 지금 폭발음이 들리고 공습 경보가 발령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고요. 이렇게 전쟁 상황이 격화되면서 가자 지구에 지상군을 투입할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 일단 이스라엘은요.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했고 그리고 하마스의 가자 지구 통치를 종식하는 것이 목표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지금 어제 하룻밤에도 새로운 전투기와 헬기 포격 이런 포격으로 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리고 이슬람의 지하대 근거지로 추정되는 5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때문에 이제는 단순한 봉쇄 차원이 아니고
점령 작전으로 전쟁 양상을 바꾸고 있다. 그래서 하마스가 아주 절대로 다시는 이러한 이 보복 전쟁을 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지금 보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인 4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고, 그리고 또 영국, 이스라엘 이중국적 20대 남성이 지금 이번 사망했다 보고 있고요. 불란서 외교부도 지금 이스라엘 거주 중인 자국인 1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실종됐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여성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독일 국적 20대 여성이 하마스 대원에 의해서 트럭 짐칸에 실려가는 영상도 지금 돌고 있어서 파문이 커지고 있고, 네팔 대학생 11명도 실종된 상태에 있다. 그래서요, 지금 자국민 철수 작전에 나선 나라는 폴란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요, 공군 쏘기를 별도로 보내서 대피 작전에 돌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지금 현재까지 이 전황과 관련된 소식이고요. 그리고 현재 있는 우리 한국 교민들은 비교적 안전한 곳에 머무르고 있고, 위험 지역에 있던 교민 한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대피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주 이스라엘 대사는요, 비상사태 선포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역이 긴장 가운데 거리에 차량이나 오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부 중부는요, 대부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고, 상당수의 식당과 상점이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은요, 지난 7일부터 지금 공간에서 비상근무에 돌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전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해되는 것은 지금 하마스의 지난 2년여간에 걸친 이 철저한 기만 전술이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금 해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기습 공격 막후 2년여간에 걸친 치밀한 기만 전술, 교란 작전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로이터 통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로이터 통신은 소스가요, 이스라엘의 안보 소식통 3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마스가 전례 없는 정보전으로 이스라엘에 싸울 의지가 없다, 이런 인상을 계속 줘왔고, 거기에 이스라엘이 속아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노동자들에게 경제적 인센티브, 당근을 주면서 전쟁에 지친 하마스 세력을 갖다가 평화롭게 무력화했고, 이런 정책이 주요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스라엘 정부는요, 가자지구 임금을 가자지구, 서한지구, 이스라엘이나 서한지구에서 건설, 농업, 서비스 업종에서 일할 경우에 팔레스타인들이요, 가자지구 임금의 10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동 허가까지 내주고 있어요. 자, 이런 식의 이스라엘 정책이 결국은 이 하마스한테 이용을 당한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이러한 지금 하마스의 교란 작전에 지금 이 혀를 찌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스라엘 안보 소식통은요, 하마스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이스라엘을 오도하기 위해서 전례 없는 정보 전술을 집중적으로 사용했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뒤로 준비하는 동안에 겉으로는 이스라엘과 싸우거나 대치할 의사가 없다는 인상을 깊이 심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또 대놓고 이뤄진 이런 하마스의 이런 군사훈련도 보여주기 싫다, 이렇게 치부한 이스라엘 안보 당국의 패착도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지금 이스라엘 당국자가 로이터에 얘기한 걸 보면은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 모의 이스라엘 정책적을 건설해서 군사 상륙작전을 연습하고 습격 훈련까지 감행해 왔는데, 훈련 동영상까지 만들어 공개했지만은 이스라엘 정부는 이것이 이거 보여주기 실 훈련일 뿐이야, 절대로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 도발은 이어지지 않을 거야, 요런 자만심이 결국은 이런 이 공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요, 그래서 전 이스라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현재요, 예루살렘 전략안보연구소 선임연구로로 근무하고 있는 야코프 아미드로르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정보 시스템의 엄청난 실패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할 정도로 완전히 정보 실패가 아주 최종적인 책임, 뭐라고 그럴까요? 원인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 이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하마스 측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확전을 멈추지 않으면 휴전 논의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누가 주도국이 될지는 전황이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분쟁 조정 방안을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예. 그래서 생포된 이스라엘 병사에 대한 협상은 알-아크사 홍수 작전이 끝난 후에, 즉 알-아크사 홍수가 지금 하마스의 공격 작전이거든요. 공격 작전이 끝난 다음에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포로 협상은 알카삼 여단의 책임하에 있는 사안이고, 이 알카삼 여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마스의 산하 무장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절대적으로 포로 교환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번에는 지금 이란 측에서는요, 팔레스타인은 지지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공격에는 개입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주 UN 이란 대표부가 성명을 통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팔레스타인을 확고히 지지한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이번 이 대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순전히 팔레스타인이 한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타인의 지지 입장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서요, 이스라엘 정보기관에서는 팔레스타인에 패배했다고 나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신들의 실패를 합리화하고 이를 이란의 정보력과 작전 기획 탓이라고 돌리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충분한 것이 아니냐.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스라엘, 이란 대통령이요, 하마스하고요,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테러 단체를 계속 지지해 왔고, 이번에도요, 별도로 이 수장들하고 통화까지 했어요. 그리고 또 별도의 또 성명을 내놨습니다. 별도의 성명에서 시오니스트 정권인 이스라엘과 그 지지자들에게 영내 국가들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리는 책임이 있다. 그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역사적인 움직임이다. 이 저항과 용감한 자들에게 경의를 보낸다. 그러면서요, 무슬림 정부들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지원하는 이슬람 국가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요, 이란은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은 이번 하마스 공격을 지지했을 가능성은 거의 100%가 사실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핵 항모를 지금 이스라엘 인근으로 지금 급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급파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뭐 분명한 지금 분명하게 이 약속을 전 세계에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 동지중해로 이동하고 있는 제럴 포드 이 항모 전단의 경우에는요, 항공모함인 제럴 포드함하고 순양함인 노르망디함, 구축함인 토머스 이 허드너함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대 공식 취역을 했는데 현존하는 항모 가운데서 가장 큰 항모고요. 최신형 A1B 원자로 2개를 통해서 동력을 20년간 무제한 공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이 외신, 지금 현 그 중동전과 관련된 이 전문가들의, 국내외 전문가들의 평가, 그리고 우리 한국에 미칠 이 전망, 요런 것을 지금 이제 외신들에서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말이죠. 지금 이제 몇 개 대표적으로 한 대여섯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왜냐면 말이에요. 저의 해석도 중요하지만 이 전문가들 그리고 외신 분석도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외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예상을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우선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이제 항모 전단이 지금 파괴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모 전단의 파견을 계기로 해서 이란과 미국의 대리전쟁으로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이 우려가 지금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번 미국이 항모를 파견한 것은 하마스가 아닌 배후로 알려져 있는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는 게 맞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전망이 많고요. 그리고 오히려 확전을 많고 상황을 관리하는 측면이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입장에서는
공화당 대선 주자들의 비판을 또 의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 해석 가능성 뭐 서너 가지 이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옳은 얘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압도적 화력 때문에 하마스와의 군사적 충돌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하마스가 민간인 인지를 잡고 있는 부분이 이 상황을 오래 끌고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의 구금 중에 있는 팔레스타인 인사는 한 5천여 명, 그리고 하마스가 지금 장악하고 있는 포로들은 한 100여 명,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요, 하마스가 2006년도에 딱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5년 넘게 이스라엘하고 협상한 끝에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포로하고 맞교환한 전례가 있어요. 이런 거를 보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하고 이런 인질 교환 협상에 그렇게 쉽게 합의를 해줄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심 갖는 게 과연 이 지상전까지 투입해서 피해 보복을 이스라엘이 맘 놓고 지금 공언한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바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딱 잡고 있는 인질에 따라서 달라진다. 예, 그래서 인질이 하나의 제약 요인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대응 수위에 따라서 중동 아랍 국가들은 물론이고요. 국제사회의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고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뭐냐? 팔레스타인 대중들의 지지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서 무장 정파인 하마스로 옮겨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극으로 치달아가서 즉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해법이 없어지는 것이 제일 큰 극단으로 가는 사태로 악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입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극우 연정이 무너졌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한다면 온건 야당과 협력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자리 잡고 있고 사역을 앞세운 지도자가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되고 있다.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사우디가 손이 사실 이제 묶여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의 이 관계 정상화 협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빈살만 왕사자의 경우에는요. 자기 아버지 살만 국왕과는 달리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실리적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이슬람 수니파 종주국인 사우디가 갖는 입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공개 지지하는 않을 것이고 당분간은 시간을 두고 이스라엘에 접근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계 정상화에 속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마스하고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수교를 계속 강행한다면 사우디 국민들이 볼 때는요. 1979년 이스라엘하고 수교한 이집트의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적으로요. 이집트는 당시 이스라엘과 수교라고 했지만은 결국 이집트 강력파들은 이거는 굴욕 외교다. 이렇게 치부했거든요. 자, 그래서 협정을 주도했던 안와르 사다트 전 이집트 대통령이 피살되는 사태까지 벌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이제 중요한 또 관심사 중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란은 공식적으로는 지금 개입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것이냐? 저는 제가 보기에요. 지금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가시적으로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이란이 먼저 계획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란은 하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국내 방어선이 뚫렸다는 것만으로도 흡족할 것이다. 그러나 저는요. 그리고 이란도 뭐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인해서 바이든의 재중동 외교가 상당히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의 경우에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는 뒤로 물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번 사건으로 유혹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두 개의 전쟁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의 대응 패턴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럴 때는요. 우리 이제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외교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럴 때 북한의 오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럴 때
대미 외교를 적극적으로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중동전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제가 보기에 이제 이 하루에 한 번씩만 제가 중동전 특보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상황의 악화로 인해서 지금 뉴스가 넘쳐 흘러요. 그래서 가능하면 하루에 오전에 한 번,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 중동전 속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